그러니까 좀 사실상 저는 이제 아까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이 슈퍼 인텔리전스는 닉 버스트럼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제 비유를 든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그 종이 클립 맥시마이저라고 있는 게 있는데 어떤 AI가 있는데 얘는 그냥 그 페이퍼 클립만을 제일 많이 만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나중에는 뭐 사람까지 다 해체해갖고 철분 만들어가지고 그거로다가 종이 클립 만드는 그런 식의 부족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잘못된 최적화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런 AI들이 되게 많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런 위험성을 갖다가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맨날 강조하는 게 우리가 사실상 AI라는 신을 만들고 있지만 그 신이 나중에 우리 편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 중립적이지 않은 AI가 위험하지 않으려면 뭔가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소위 그 철학자들은 정렬이라고 하죠. 인간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가치관을 넣어줘야 된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아주 너무 당연한 거죠. 이제 우리 같은 엔지니어들이나 이런 AI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AI를 단순 기술로 보는 것보다는 AI 거버넌스라든가 AI 가드레일, AI가 지켜야 될 가드레일. 규칙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학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AI를 준비하고 AI를 도입하려는 많은 분들이 그런 개념을 잘 몰라요. 당연히 들어있겠지라는 부분들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AI를 아무리 완벽하게 잘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그 AI가 어떤 데이터로 학습했느냐에 따라서 학습 데이터가 좋지 못하면 할루시네이션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대답을 하기 위해서 비정형 데이터라든가 그 잘못된 데이터를 제거하는 것들이 우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AI를 사용할 때 AI 앞단, 백오피스단에 AI 가드레일, AI 규범, AI 윤리, 그다음에 AI 그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예. 내가 욕을 해도 너는 욕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이 하면 그렇죠. 그래서 저 가끔씩 저한테 악플을 던지는 메일이 들어오면 제가 화가 안 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도 악플로 저도 욕을 하거든요. 예. 대신에 그냥 욕을 하지 않고 중간에 AI를 두고 욕을 합니다. 걔한테 시스템 프롬프트로 내가 화나서 욕을 하더라도 너는 이 욕을 다 걸러서 보내야 돼. 예. 아 진짜예요? 예. 그렇게 그 가운데서 그 필터링 역할을 하는 게 가드레일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좋은 데이터가 아닌 것, 검증되지 않은 것, 윤리에 어긋나는 것. 새 데이터를 바로 잡아주는 것. 예, 이제 아까 전에 우리 박사님께서 그 정렬이라는 부분, 온라인 시키는 부분인데 인간이 추구하려는 가치에 맞춰서 AI도 그렇게 인간의 그 윤리와 가치를 같이 맞춰주는 역할, 그걸 벗어나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사용하는 AI가 우리가 그 XAI라고 하는데 설명 가능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명 가능하지 않은 AI는 아직 우리에게 숙제예요. AI가 왜 그렇게 대답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AGI 시대가 오기 전에 반드시 설명 가능한 AI, XAI라고 하는데 그 XAI 시대를 거쳐서 저희가 AGI 시대 SI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진짜 되게 처음 들어본 말인데 되게 그 설득력 있네. 근데 이제 사실상 이게 인간하고 비슷한 그런 어떤 코딩을 해서 정렬을 시켜줘야지만 AI가 위험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공상과학 소설 같은 거 많이 보면 아시모프라고 되게 유명한 공상과학자가 그 당시에는 이제 AI가 없고 로봇이라는 그 사람의 소설이 근데 로봇이 위험하지 않는 3원칙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인간을 해치면 안 된다. 인간의 명령에 따라라.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자신을 보호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 3원칙이 항상 모순이 있는 게 결국은 AI가 자신을 보호한다고 하면 1번 원칙하고 2번 원칙은 다 무력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원칙을 갖다가 넣는다고 하니까 완벽한 원칙을 존재하기가 어렵다. 둘째는 사실상 폴블룸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 인간이라고 그렇게 일관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도덕적 관념은 더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물에 빠졌는데 노인 2명하고 허부적거리고 애가 허부적거리는데 사람에 따라서 구해러 가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AI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그 본성을 갖다가 정렬을 시킨다 하더라도 항상 다 위험한 건 여전히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완벽하게 위험을 제거해 준다는 거는 어려운 거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동전의 양면과
그 창과 칼의 그 창과 방패의 그런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면성이 있다. 그 최근에 그 저기 뭐 엔스루빅의 네. 그 다리오 아메다이가 네네. 그 저기 뭐 미국 국방성이랑 무슨 계약 해제되고 오픈AI가 또 그 뒤에 가갖고 계약하고 했을 때에 네.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옛날에 그 지금 그 저기 뭐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던 어떠한 그 정렬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이 이제 그거는 이제 헌법적 AI, 컨스티튜셔널 AI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그 현상이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그 부분들은 화두가 될 것이고요. 제가 작년 7월달에 그 뉴욕에 가서 그 엔트로픽과 MOU를 하러 뉴욕을 좀 갔었는데 그 엔트로픽이라는 부분들은 회사의 그 설립이 원래 그 오픈 AI에 같이 있던 멤버들이 그런 인간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 철학 부분들이 좀 달라서 나와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아모데이 같은 경우는 그 AI가 인간을 침해하면 안 된다, 인간을 보호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 민주적으로 동작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념이 강한 CEO예요. 그래서 그런 CEO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그 신뢰를 많이 줬죠. AI가 위험하다는 것들은 신뢰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믿지 못하고 그렇죠. 언제 배신하지 못할 거 기술을 믿지 못하면 사용하지 못하거든요. 신뢰가 제일 1번인데 그 신뢰를 주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그 신념이라든가 선언을 되게 지키고 싶어하는 게 이제 엔트로피라는 기술 철학의 특성을 갖고 있죠. 그들의 철학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훼손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그 엔트로피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회사의 분위기도 가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런 거예요. 분위기도 굉장히 AI 그 인간과 가치 정렬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엔지니어라 하더라도 엔트로픽에 입사하려면 그런 자기네들 기술 철학에 대한 개념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국방성이 그냥 뭐 집단 살상에 쓰는데 뭐 그냥 쓰라 그러고 그냥 모르는 척하면 되지 뭐 굳이 그거를 갖다가 쓰지 못하게 하다가 뭐 그 미국 그 저기 그 국방성한테는 무슨 적성 기업인가 뭐 이렇게 찍히고 계약도 해제되고 그다음에 오픈 AI가 또 그 계약을 가로채 갖고 뭐 하게 뭐 그럴 필요가 있냐 그랬더니 그 저기 뭐 그 의문에 대해서 어떤 글을 쓴 걸 보니까 만약에 아모데이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아까 지금 저는 약간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그 아모데이랑 같이 일을 열심히 하는 대부분의 그 핵심 인력은 다 떠날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까지 못 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의 철학이 그 가치 철학이 같기 때문에 거기 오는 핵심 엔지니어들은 돈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금이 가죠. 근데 사실은 되게 큰 용기예요. 그런 회사의 CEO가 그런 그 과감한 정부에다 대고 슈퍼 울트라 갑인데 그렇게 지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용기죠. 기술이 아니죠. 정부에 우리 CEO 같은 사람들이 CEO하는 사람들이 나라면 그렇게 던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그거 쉽지 않을 걸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놀랄 만한 용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AI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AI한테 인간의 그 가능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식적인 그런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렬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그럼 AI와 차별적인 인간의 모습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그 이안 레슬리라고 되게 유명한 작가인데요. 그분이 서브스틱에 쓴 거를 읽어봤는데 되게 인상 깊은데 이 사람 얘기는 그거예요. 현대 보면 자기가 볼 때 걱정해야 될 거는 AI가 인간을 언제 넘어가고 몇 년 뒤에 넘어갈까 걱정하지 말고 인간이 AI가 다 되는 거를 걱정해라. AI화 되는 거. 그러니까 너무 단순롭고 알고리즘에 좌우되고 개인적인 어떤 그런 철학과 아이덴티티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맹목적으로 AI가 좋아하는 대로 다 따라하고 AI를 인간과 비슷하게 하려면 인간이 인간다워야 되는데 인간이 인간답지 않고 AI 되면은 이제 그러면 그것도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맞아요. AI를 안전하기 위해서 인간성 원칙을 뭐 중시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다 그 공연물이 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이 레슬리 얘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 작년에 썼던 글 중에 기계는 인간을 닮아가는데 근데 인간은 점점 기계처럼 변하는 거 아닌가? 우리 요즘에 뭐 아주 가까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그거 봤습니다. 그다음에 정리된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지나치게 정형화된 틀에 박혀서 대화하고 매뉴얼을 외우고 다니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AI가 오히려 더 정형화된 인간의 대화보다 훨씬 더 풍성한 대화를 해요. 저희가 AI 시대 지금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인간의 어리숙함이
결국은 AI 시대에 인간의 특질을 좌우하고 그다음에 이 특질을 유지해야지만 인간이 AI랑 공진하면서도 인간이 리드할 수 있는 거지. AI 시대에 인간이 인간답게 어떤 그 모습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정말 더 인간적으로 노력을 무지하게 해야지만 이 그 AI 시대의 인간이 AI를 리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전 200%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AI 때문에 내 지식과 내 지능이 어디까지인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거든요. 예. 정보인지 이게 내 지식인지 이게 지혜인지라는 역할이 헷갈리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전 노래방 기계 나타나서 그 뭐 태동하고 나서 우리가 노래방 기계의 그 향유는 예. 가사를 하나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예. 누구나 다 가수처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대는 되었지만 가사 하나 제대로 못 외우는 그렇죠. 시대가 되어 온 거잖아요. 같이. 그래서 가끔 그래서 버스 같은 데서 저기 노래하고 그러려 그러면 노래방 기계 없어 가사를 몰라갖고 노래는 하는데 노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AI를 많이 써보면서 인간담이 뭐냐라는 질문을 던진 사람이 다시 아날로그로 그다음에 다시 그 클래식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늘어났다고도 하거든요. 저는 아주 예전부터 아날로그의 반대말을 아날라고라고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에 스마트가 사람이 원하는 것을 기계가 알아서 척척 채워주는 능력이 스마트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계가 척척 모든 걸 채워주니까 자꾸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술을 향유하려면 기술과 아날로그적 감성이 균형감을 이룬 상태여야지만이 자기가 주도해서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기술한테 다 맡겨버리면 자기가 주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걔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죠? 옛날에 우리가 피처폰 시대 때는 아침에 출근하다가 전화기를 놓고 오면 집에 가서 갖고 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오늘 놓고 오는 사람 되게 많았는데 갖고 오는 사람들한테 왜 갖고 오냐고 물어보면 집에서 받으면 안 되는 전화. 그러니까 그렇죠. 걱정돼서 갖고 온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스마트폰은 더해요. 스마트폰은 일을 못 해요. 그렇죠. 스마트폰이 그 안에 다 없으면 있으니까. 자기 자아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AI가 막 발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좀 더 인간다움에 대한 질문도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다음에 이미 그 자신의 한계를 갖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그 부족함을 AI 갖고 채우다 보니까 이제는 그 클래식의 필요성, 아날로그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아날로그의 반대말은 디지털의 반대말이 아니고 안 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디지털의 반대말은 안 하려고예요. 아날로그가 아니고.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자기가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도구, 그다음에 균형감을 아는 도구로 써야지 되는데 그냥 거기다 다 맡기려고 하는 것들이 저는 위험하다.